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내년에 어떤 중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중개사 이프로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오늘부터 출근이고요. 내일까지 출근을 한 뒤에 일요일부터 다시 또 쉽니다. 네, 정말 휴일이 많기도 참 많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중개 분야에 집중해서 중개를 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 정책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부동산의 핵심 트렌드는 양극화입니다. 중개업도 양극화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 10%와 그리고 하위 90%로 나뉘어지고 상위 10%가 거의 대부분의 중개를 독식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중개업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거시경제 뉴스에 대해서 둔감할 수가 없죠. 거래량과 가격, 대출과 세금, 공급과 규제, 그런 기사 한 줄이나 부동산 정책 한 줄에 따라서 우리 중개업에 대한 흐름도 완전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요. 특히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중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욱더 눈여겨지켜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경기를 호전시켜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잖아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 쪽은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상당히 그닥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1층 상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소형 1층 점포에 대한 수요, 그리고 1인 창업자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우리 중개업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핵심 변수는 공급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공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2030년도까지는 아파트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저치의 공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개사가 지금 향후 5년간 집중해야 될 중개 분야는 제 생각에는 비아파트 분야, 특히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근데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중개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외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아파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쇄신에도 상당히 큰 그 안전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자 분들도,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임대인 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좀 비아파트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 상업용과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비프라임급 오피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리테일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약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라임급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되게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 빌딩의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임차 비용에 대한 축소는 영업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에 대한 월세 비중에 대한 감소는 상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프라임급 오피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빌딩들에 대한 중개 쪽이 이런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설되면서 일반 빌딩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쪼그라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지금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신축이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최근 3, 4년 이래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중개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리테일 쪽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 공실 상가 위주가 아니라 소형 점포 위주, 그리고 주거지형 상가, 그러니까 주거지를 끼고 있는 인접한 그런 작은 상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가들이 지금 속속 거래가 되고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주거지형 상가에 집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외곽 지역의 신도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나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금 중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임대차 계약갱신권에 대한 4년권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15억 이상 아파트의 그런 고가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이나 그런 정책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15억,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중개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는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수요가 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5억,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그런 중개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내년에 어떤 중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보 중개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런 부동산 정책 규제, 그리고 세제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시장을 분석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처하고 소형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그리고 비아파트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처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의 부양책으로서 상가와 사무실에 대한 그런 경기 호재에 대한 그런 반사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2%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한 번 더 힘을 실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하시던 경험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를 꼭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그 분야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중개를 해보시고, 내가 과연 그 분야에 맞다면 계속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파고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양하게 초보 중개사 때는 다양한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늘 눈과 귀를 여시고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